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금융주들을 최근 몇 년 동안 보게 되면은 정말 답답하게 하락해온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 금융주들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지만, 자, 소위 밸류 트랩에 걸리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3월의 급락장 이후 금융주의 반등을 보다 보면은 이번 하락장이 만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속에 투자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사실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만, 자, 결국은 중요한 게 이제 금융주보다는, 자, 금융주에서 떠올리게 되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생각과 유사하게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융주에서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금융주에 대한 업종 추천이나 종목에 관한 추천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융주의 흐름 한 2, 3년 정말 안 좋았죠. 자, 지금 화면상에 금융주 관련한 대표적인 업종지수 4가지의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섹터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은행업종, 증권업종, 보험업종 이렇게 있고, 금융지주 이렇게 있는데, 금융지주는 이제 금융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금융업종 지수엔 은행, 증권, 보험까지 다 망라되어 있죠. 요게 이제 카드사까지도 금융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업종 지수를 보면요, 비슷비슷한 업종이긴 한데, 이게 참 주가가 정말 2년 이상 엄청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험업종 지수, 우측 하단에 있는 보험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2년여 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월 최저점까지 70% 가까운 폭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죠. 자, 그 외에 이제 증권업종 지수도 만만치 않게 2015년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증권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마이너스 60% 가까운 하락세, 은행업종도 만만치 않게 거의 5, 60%의 하락세. 전반적으로 금융업종 전체가 50 내지 70%에 이르는 폭락장을 지난 2년, 또는 그 이상, 한 5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금융업종의 순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그 시기 때 보게 되면은 금융업종이 저평가되었다라는 평가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업종들마다, 금융업종 내 업종들마다 주가가 하락했던 것이 사실이긴 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떨어져서, 또는 대기업들 중에 부실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손실이 커졌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건 좀 심할 정도로 3분의 1 반토막 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로 인해서 어쨌거나 운용 자산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지급해야 될 돈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손실률이 높아진다, 이런 부담이 있었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안 좋다, 이런 불안감이 업종들의 지수를 크게 억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계속 저평가되었다라는 시그널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죠. 자,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코스피 배당 수익률과 금융업, 은행, 증권, 보험업의 배당 수익률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2014년, 2015년만 하더라도 은행은 좀 튀긴 하였습니다만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 대비해서 다른 업종들, 금융업종 전체, 증권, 보험
예, 이쪽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해서 아주 그렇게 크게 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락장, 한 2년 정도의 하락장을 거치면서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예, 크게 높아졌어요. 자, 이 과정에서 뭐 시장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금융주 전체에 나타나긴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무너지고 꺼지면서 붕괴된 주가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자, 심지어 이번 폭락장 속에서 지난 기간 동안에 있었던 하락이 일시에도 나타났죠. 자, 특정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는 PBR 레벨이 0.1배가 붕괴되면서 이게 뭐 아마 소수점 뒤에 두 번째 자리 떼면 이건 0.0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예, PBR 레벨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퍼 레벨이 그 사이에 뭐 이익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 속에서도 은행 같은 경우 오히려 실적이 늘어난 종목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주가가 3월에 폭락하면서 퍼 레벨이 2배에서 4배까지, 예, 예, 극단적으로 저 회사를 인수하고 2년 정도 있으면 순이익 2번이면 회수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 금융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멀티플의 저평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다 보니, 저평가되었는데, 그렇지만 업황이 향후에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하다. 이게 이제 일종의 밸류에이션 트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저평가되었지만 계속 낙폭이 커지는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지면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밸류 트랩의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가치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가치 투자 중에 이제 뭐 배당 수익률이나 멀티플, 예, 이런 저평가된 부분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업종 자체는 레버리지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 흥하면은 정말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지만 무너질 때는, 예, 심각한 어떤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낮아짐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했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평가 가치주야 하면서 금융주를 많이 담았는데, 그 금융주들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하락한 낙폭이 제법 깊게, 예,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타이거 우량가치와 같은 ETF의 경우 금융주가 많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 편입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이 고개가 끄떡끄떡 이해되긴 합니다만, 금융주가 워낙 오랫동안, 예, 못난이처럼 하락했다 보니 밸류 트랩에 동반해서 빠진 그러한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타이거 우량가치 ETF 가격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급하게 하락한 그러한 최근 한 2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주가 3월까지 폭락했던 것은 맞습니다. 증권, 은행, 보험 가릴 거 없이 다 하락했죠. 근데 오늘 문득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가파르게 금융주들이 최근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3월 폭락장 이후에 금융주뿐만 아니고 다른 아마 종목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이 하나 떠오르는데, 저런 것을 활용을 하면은 금융주 외에도 다른 다양한 업종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종목들을 또는 업종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득 이제 뉴스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적는 거죠. 일단 적어본 것 중에 이번 폭락장 이후 신규 계좌 개설 폭증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고 뉴스로도 뭐 거의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심지어는 증권사 객장에 가면, 예, 손님들이 줄을 서서 계좌를 개설해야 될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그리고 뭐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 이런 것 감안해 보면은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입이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증가해야 되는데 3월 폭락장을 거치면서 거래대금이 예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한 1.5에서 2배 증가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이게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뉴스 한 토막을 또 적어본 것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 일반 개인의, 뭐 투자자라고는 일단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신용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그 자금이 이제 뭐 가게에 쓰일 수도 있고 사업에 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주식 투자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돈을 빌릴 경우에는 금리가 생각보다 좀 센 편이죠.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저금리 속, 그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도 초저금리, 그리고 국내에서도 초저금리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조달금리가 싸겠죠. 은행 예금 자체도 뭐 이제 1% 언더로 들어간 예금들도 등장할 정도니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대출할 땐 이자를 높게 쳐주고 조달금리는 싸다. 그런데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예대마진이 혹시 어떻게 될까? 증가하려나? 감소하려나? 뭐 이러한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팬데믹 이슈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게 향후 증시에서 많은 테마나 많은 업종들을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지난 주말에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더니 정말 그 운전하고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예, 기름이 그 아직도 많이 차 있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이 줄었을 텐데,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는 그대로 챙겨갑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 뭐 다이렉트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예년에 비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전이 적어지니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아질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다 가져가네? 예. 이렇단 얘기는, 예. 보험사가 좀 예전과 좀 다른, 뭐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그러한 상황에선 벗어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팬데믹 이슈 때문에 뭐 생명보험사나 이런 데는 이제 지급이 크게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깨끗해져서,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커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팬데믹 이슈가 아직은 부담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본인이 심하게 아프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병원을 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병원,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조금 이상한 데 있긴 한데, 굳이 갈 필요는 없어가지고 안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손해보험사나 여러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나갈 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통장에서 보험료는 따박따박 빼갑니다. 자, 돈은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지급할 돈은 줄어드는 상황.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이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제가 금융주에서 했던 아이디어처럼 지금 3월에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 관련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투자에 관한 좋은 생각들을 뽑아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주가에도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학생들 온라인 개학이죠. 개강도 되고, 계약도 되고, 자, 계약했습니다. 어떤 집은 집에 PC 자체가 없는 집도 있는데, 이번에 급하게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컴퓨터가 한 대였는데, 뭐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세 대로 늘려야 되는 집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PC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자, 들리는 얘기로는 PC 주문하면 도착하는데 한참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그렇다면 PC 부품 가격은 어떻게 될까? 램 가격은, 그래픽 카드 가격은, 뭐 등등등등등, SSD 가격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런 토대로 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번에 연준과 미국 정부가 부실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자금난에 허덕였던 기업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 큰 기업들은 상상 어렵지는 생존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생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죽어가던 작은 기업들의 생명수가 뿌려지면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 제가 뭐 이야기 자체는 금융주로 해서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계속 뽑아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분명 이번 팬데믹 이슈로 시장 전체, 경제 전체가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업종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솟아오르는 업종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시는 차기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IT 버블 붕괴 이후 그리고 우리 IMF 사태가 있었던 97년, 98년 그 이후에 현명한 투자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향후에 어떤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기회를 만들 종목을 찾았던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평가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을 쓰긴 합니다만, 자, 우리 애청자님들은 저보다 더 샤프하고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좋은 종목 찾아봐 주는 것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공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댓글에 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중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금융주를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금융주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단독 코너가 하나 있죠. 주식 무엇이든 사라삼. 그 코너에서 우리 애청자님이 명령을 주셔서 증권주 조금 그때 샀죠. 그것 빼고는 금융주는 없습니다만, 이 점 앞에서 이야기 드려야 된다는 걸 깜빡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